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 실적이나 그 뉴스 등에 따라서 등락을 한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프록트 앤 갬블 이런 건 실적 발표 좋아서 기업들 주가 급등했고요. 맥도날드나 여행 관련주 실적이 실망스러워서 급락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좀 나쁜 소식이 있었죠. 넷플릭스 이런 것들 크게 밀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크게 밀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기술적 하방 압력을 준 것 같고요. 다우가 39포인트 0.15% 내렸고 S&P 500 0.32% 하락, 나스닥 0.72% 하락, 반도체 지수 0.7% 하락 이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중에 1.3% 하락했는데 장 마감 후에 2.6%까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했고요. 그래서 10년물 1.77%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3%로 어제보다 또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97.2로 살짝 올랐고요. 원달러 1171원, 원엔 10.8, 위안달러 7.07입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유로존과 중공, 슬로우다운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독일은 3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은 공식적으로 리세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지수 여기서 추가 하락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 분석하고 전망했던 그 영상 어젯밤에 올렸는데 이거 참고 바랍니다. 말미에 링크 걸겠습니다. 유가는 12월에 오펙이 감산 규모 늘릴 것 같다. 늘리려고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올랐습니다. WTI 54불, 브렌트 59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0.7% 감소했는데요. 이거 5개월째 하락 추세이고요. 감소하는 거는 3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 레드북 소매 판매 전년비 4.3% 증가인데 지난주 급락한 후에 소폭 반등한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9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비 2.2% 감소한 5.38 밀리언 538만 채입니다. 10월 리치몬드 제조업지수 이거 8로 발표됐는데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9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선된 것이죠. 기준값이 0입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미국 시장 화요일 오전까지 S&P 500 소속 기업들 대략 19%가 은행 발표했는데 이 중 80%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즉 실적 시즌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페이스 원딜에 대한 우호적인 말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잘 되고 있다. 트럼프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중공의 바이스 포린 미니스트 외교부 한 차관쯤 되겠죠. 미중 간 대화가 진전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레디 커들로 협상이 잘 되면 12월 예정된 추가 관세 철회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양측이 최소한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계적 협상 기본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 원딜에서 미국이 얻을 거, 이건 농산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안 환율 추가로도 대폭 위안 환율 더 올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7위안 넘어간 거 지금 되돌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겠죠. 이게 지금 최소한의 것인 것 같고요. 중공이 얻을 게 뭐겠습니까? 미국의 추가 공세를 스톱시키는 거죠. 중공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가 관세에 더 처맞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기존 관세 철회는 힘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완전 합의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화웨이나 하이크 비전, 소위 말해서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거는 미국 논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역 문제가 아니고 안보와 인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페이스 딜이라는 것은 단계적 무역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합의도 아니고 단계적 합의인데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 이게 미국 논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협상이라면은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종전 협상이라는 이런 틀에서 본다면 크게 보면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민주당이 공격 지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재권이나 보조금 문제, 환율 문제, 또 중공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그다음에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2년간 지금 온 세계를 뒤흔든 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얻고자 한 거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의 방어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 불 15% 관세 부과 이거를 커들러가 이렇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협상이 잘 되면은 이거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협상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미국이 가지고 싶은 거를 중공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중공이 얻고 싶은 것을 미국이 줄 수가 있죠.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관세 부과 예정인가 이거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중공이 여기서 지금까지는 페이스 1 딜에서는 농산물 대량 구매해 주는 것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딜이 성립될 여지가 있었는데 페이스 2 딜 여기 지금 1,600억 불 15% 관세 부과 처리하는 게 이건 페이스 2 딜의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미국이 이걸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중공이 뭘 내놔야 하는데 과연 중공이 뭘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미국의 다른 공산품 좀 더 사가는 거 거기에는 미국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엔티티 리스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중공 특정 기업에게는 물건 팔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물건 사가는 거 싫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인데 농산물을 제외한 지금 농산물 문제는 페이스 1 딜에서 해결되어 버렸고요. 추가로 중공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뭘 줄 수 있습니까? 지재권이나 보조금이나 환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공이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미국이 관세부가 철회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본질적인 문제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주목해 보겠습니다. 맥킨지에서 그 은행 산업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주 장문의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제목이 Do or Die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전제는 지금 그 low rate 금리가 매우 낮죠. 글로벌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계속 지금 금리 내려가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돈은 계속 풀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그 예대 마진을 그 수익원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예대 마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야지 은행한테는 좋은 것이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은행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온 세상이 아주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 또는 성장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고요. 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돈은 넘치고 있고 이렇습니다. 돈이 넘치면 그 전통 경제학에 의하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경제학 그 이론들이 지금 전통 경제학 이론이 깨지고 새 이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려는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은행이 어떻게 그 이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환경 변화 또는 환경적 특징을 전제로 해서 맥킨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당분간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침체, 다운턴.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은행들 대략 한 60%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글로벌 은행들의 60%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맥킨지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그 경제 폭풍기에는 대략 한 60%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Do or die 이랬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do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제안하는 그 내용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으로 위험관리 시스템 잘 갖추고 핀테크 계속 활용하고 빅데이터 기반 또는 디지털 기반 이거 강화하고 그래서 개별 고객 맞춤형 이런 그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ESG Innovation and Technology 이 부분에 특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거 지금 두 문자 따서 ESG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ESG Environmental 환경 어떤 Social 사회적인 거 또는 Governance 어떤 관리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은행 관리에 관한 거. 자, 여기에 대한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 혁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제시하는 대응 방안이라는 게 자체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방안을 각각 개별 은행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잘 구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전번에도 한번, 제가 은행, 보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은행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 나쁜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이터 기사 아주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사진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네. 재밌습니다. Seasons of Discontent 무슨 말입니까? 불만의 계절 Seasons of Discontent, 불만의 계절, 글로벌 불만의 계절이랍니다. 항의의 열풍이 지금 온 세상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 밑에 또 다른 제목 비슷한 걸 보면은 Another day, another protest. 날만 새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저항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홍콩, 레바논 등등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한국은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금 저항의 물결도 엄청나잖아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한국의 지금 불만지수, 짜증지수 아마 이거 측정하면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조국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지금 온 나라에 썩은 냄새 진동을 하고요. 요술, 궤변, 거짓말, 불법, 사기, 선전, 선동질,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문동계로 보여지고요. 톱발, 광견 세력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주 정말 교활하게 말이죠. 마귀스럽게, 마귀스럽게 요술, 궤변, 사기질이 계속 하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스럽습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질 이런 거 계속 하겠다는 건데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권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귀스러운 짓거리 역풍에 모조리 소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